얼마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독전2가 공개되었습니다. 전편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서영락의 배우가 바뀌고 아직 쓸모가 있어? 1편과는 다른 감독이 연출하면서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영화 기대하던 관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씨발 것들.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개차반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독전2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들이 기대와는 딴판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무덤이에요. 네 무덤. 넷플릭스는 도대체 왜 이런 영화들에 투자하는 걸까요? 어떤 영화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먹을 것 하나 없는 화려한 잔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는 2020년 4월에 공개된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극장 개봉이 잡혀있는 상태였지만 코로나로 극장 관람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넷플릭스 공개로 전환되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같은 해 11월에 공개된 콜, 다음 해에 공개된 차인표, 승리호, 낙원의 밤, 새콤달콤, 제8일의 밤까지 이때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모든 한국 영화들은 극장 개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바뀐 영화들입니다. 괜찮아? 지금 내가 괜찮아 되냐? 넷플릭스가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진정한 의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2022년 2월에 공개된 모럴 센스입니다. 이 영화는 전체 순위에서 한 번도 10위권 내에 진입한 적이 없을 만큼 흥행 면에서는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고 듣던 대로 대단하시네. 성적 취향을 소재로 삼았지만 노출은 전혀 없는, 그런데 등급은 또 청소년 관람 불가인 어중간한 영화가 되면서 극장 개봉작으로 투자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죠? 같은 해 8월에 공개된 카터 역시 처음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악녀를 만들었던 정병길 감독이 작정하고 만든 액션 영화인데요. 전체 영화가 한 번도 끊기지 않는 원테이크로 촬영된 독특한 영화죠. 정병길 감독은 악녀에서도 1인칭 시점과 롱테이크를 사용하긴 했었지만 대화면으로 보는 극장 개봉작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지러울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오래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으로 보게 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는 이런 촬영 방식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던 거죠. 이 두 영화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듯이 넷플릭스라서 만들 수 있는 영화, 극장 개봉작으로서는 투자가 성사되기 어려운 영화, 아니 그게 아니고 혹은 감독이 마음 놓고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들이 기획 단계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측면일 겁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다 얼마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길복순의 경우 순 제작비가 15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상업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인 걸 감안하면 나름 대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아파요? 길복순 정도 되는 규모의 영화를 극장 상영작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소 350만 관객 이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왜? 수가 안 보이나 봐. 길복순이 공개되던 시기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는 전국 관객 70만,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복귀한 드림이 112만, 황정민, 현빈을 투톱으로 내세웠던 교섬 역시 172만에 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복수는 청불 등급이기 때문에 만약 극장에서 개봉했었다면 이 영화들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Good choice.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선택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런 영화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이유 하나를 꼽자면 우리나라 영화들이 가성비 면에서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지금 보시는 표는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에서 넷플릭스 영화들의 순위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공개 후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영화들의 순위를 정렬해 봤는데요. 1위가 레드 노티스, 2위가 돈 룩업, 이후로 버드박스, 글래스 어니언, 그레이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래에 공개된 대작들을 뽑아서 제작비 대비 시청 시간의 가성비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레드 노티스는 제작비 2,600억 원에 시청 시간 3억 6,400만 시간으로 1억 원당 시청 시간을 계산해 보면 14만 시간이 나옵니다. 같은 계산식으로 돈 룩업은 37만, 그레이맨은 10만 시간이 조금 못 되는데요. 시청 시간만으로 본다면 1위는 레드 노티스지만 투입 비용 대비 가성비는 돈 룩업이 2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위를 계속 내려서 우리나라 영화를 찾아보면 32위의 카터가 우리나라 영화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위에 6,500만 시간. 슬쩍 보면 참 초라한 성적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터의 제작비가 190억 원이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성비를 계산해보면 1억 원당 34만 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넷플릭스 전체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돈 룩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거 정말 대단하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150억 원 이상 투입된 대작들의 가성비를 한번 살펴보면요. 승리호가 1억 원당 22만 시간, 야차가 24만, 정의 20만, 길복순이 40만 시간입니다. 가성비 면에서 모든 영화들이 레드 노티스보다 높고 길복수는 돈 룩업보다도 높습니다. What the fuck?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름 대작으로 통하는 영화들의 제작비가 헐리우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흥행 성적으로는 훨씬 높은 말 그대로 가성비 최강의 컨텐츠라는 뜻이죠. 네, 박수를 보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특징이 한국 작품들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영화들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연상호 감독의 정의가 비영어권 전체 1위.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역시 비영어권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요? 특이한 점은 한국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들도 다른 국가들에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거의 폭망으로 여겨지던 서울 대작전은 88 올림픽 시대를 배경으로 복고 정서가 짙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어권 국가에서 한 달 내내 10위권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미 고했는데요. 내친 김에 쓸리고 가야지. 또 제목부터 복고인 20세기 소녀 역시 12개 비영어권 국가에서 1위로 랭크되었습니다. 뭐요? 현재 넷플릭스 가입자의 성장세를 보면 영어권 국가의 구독자는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비영어권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만큼 좋은 게 없다는 뜻이죠. 이제는 어디서 만들건 얼마에 만들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흥행 공식, 수익 공식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했다. 우리가 했어.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보자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하는 지금의 방식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동남아 국가에서 주문 생산을 하는 제조업의 OEM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만들기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 지적 재산권, IP 자체를 넷플릭스에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셈이죠.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어? 작년 한 해 동안 극장에서 개봉한 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우리나라 상업영화는 36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단 7편,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받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영화 기법으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혹은 청불 등급이어서 이렇게 극장 개봉에 리스크가 있는 모든 영화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선택하게 된다면 앞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영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슬슬 끝이 보이네. 어쩌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망작인 것보다 이런 망작들마저도 더 이상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위험하고 우려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